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요즘도 임금 인상 문제로 태업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떳떳하게 일하고 있고 회사에 그만한 기여를 했는데 임금 더 달라는 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헌데 해방 공간에서의 임금 인상 문제는 지금보다 좀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률 대비 임금이 턱없이 낮은 건 물론이거니와 사업주의 고난이 막강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탄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태업을 하면 벌금을 매겼으니까요. 또 임금 인상 문제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 군정청과도 관련이 있었죠. 그 무렵 소화 기린 맥주에서도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도 안 나가니? 예, 아버지. 영 그만둘 거라면은 분명하게 마무리를 해라. 회사 사람들이 집으로 자꾸 찾아오게 하지 말고. 사표는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군정청 관리인이 수리를 안 하는군요. 회사 사람들은 사표 수리가 안 됐으니까 찾아오는 거고요. 그 또한 네 탓이다. 처신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된 것이고, 회사 사람들도 미련을 못 버리지 않니. 잘 먹었다. 네, 아버님. 여보, 꼭 그러셔야 해요? 이미 끝난 일이야. 회사는 아직도 당신을 원하는데 끝난 일이에요? 끝났다는 사람은 당신 한 분입니다. 군정청 관리인도 당신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고 직원들도 다시 출근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만 버티고 있잖아요. 박두병의 아내 명계춘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실제로 당시 기린맥주의 매출이나 성장세로 봐서는 희망적인 상황이었다. 단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였고 그런 요구가 군정청에 먹혀들지 않았을 뿐 지배인 박두병에 대한 불만이나 경영 불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침내 기린맥주 종업원들과 간부들의 협상 끝에 박두병은 다시 출근을 하는데 저는 오늘 기린맥주에 첫 출근을 한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두십시오. 저는 종업원들이나 간부들 성화에 못 이겨 나온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한 번 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스터 박, 돌아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튜어트 대위. 앞으로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대위, 종업원들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미스터 박. 나는 지금 종업원들한테 단순히 몇 푼 더 주고 달래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회사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군정청도 그걸 바라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군정청의 목표는 이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고 정부 수립까지 완전하게 갖추는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공장들이 제대로 돌지 않고선 이 과도기를 무사히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의 월급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유, 500원 월급에 상여금 300원까지.
이게 웬일이야?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겠구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정말 이 월급이 나오는 건가? 월급이 인상된 거라잖아.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주고. 물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이것 가지고도 빠듯하겠지만 이만이라도 얼마나 다행이야. 진작 이렇게 좀 해줄 것이지. 역시 우는 애한텐 떡 하나 더 주는 거라고. 앞으로도 종종 모여서 대모 좀 해야겠어. 이런 월급 봉투 받아들고 하는 소리 봐라. 과장님. 물론 자네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한 건 잘한 일이야.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 월급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상여금까지 나왔는지는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나가다 지배인님 만나면 고맙다고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지나가, 이 친구야. 어서 일들 해. 예. 오늘은 밤 10시까지 야근해야 돼. 지금 생산과장이 한 말 뭐야? 낸들 아나. 용서하기 어렵겠군. 일단 소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반성할 겁니다, 사령관 각하. 소명서 받고 반성력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기강의 문제야. 명령 거부의 문제고. 스튜어트 대위가 아직 뭔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아직 유치원생이라는 건가? 뭘 모른다는 거지? 아직 대위지 않습니까? 대위면 좀 있으면 소령이 되겠구만. 중령이 되고. 그럼 언제쯤 뭔가를 알게 되는 거지? 관리관에게도 어느 정도 경영에 관한 권한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말하자면 융통성인데. 경영의 융통성? 자기가 경영인인가? 관리 감독만 하면 돼. 왜 경영까지 하려들어? 경영은 조선행 지배인이 있잖아. 내가 귀속기업 관리관으로 명령낸 건 그 기업을 잘 관리해서 문제없이 인수인계하라는 게 전부야. 그런데 왜? 자기 소리처럼 마음대로 월급을 올려주고 보너스까지 주는 건가?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건 명백한 월권이야. 처리해. 1946년 가을 일이다. 소화 기립맥주 종업원들이 전과 같이 맥주 배급은 물론 인상된 월급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박두병의 노력이었지만 스튜어트 대위의 결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환호하고 있을 때 스튜어트 대위는 월권 결재를 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한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미스터 박.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미안합니다, 스튜어트 대위. No, 제가 미안합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기린 맥주나 당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그렇대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일 때문에 당신 명예에 금이 가게 했어요. 괜찮습니다. 군인은 전투 현장이나 교육 훈련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미스터 박은 장교가 맥주 공장이나 관리하고 있어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튜어트 대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내게 보여준 우정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좋은 친구를 얻어서 기쁩니다. 미스터 박은 앞으로 이 기린 맥주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경영자입니다. 사람의 유대관계가 강해지는 계기가 분명히 있죠. 특히 어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보지 않은 사람끼리는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박두병 씨는 스튜어트 대위와 오랜 친구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규제나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 게 없으면 무법천지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통제가 깡그리 사라진 때가 있었으니 그게 해방 공간입니다. 강한 힘의 서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협잡, 사기, 모략 같은 행위들이 만연합니다. 광복이 되고 막 다시 출발하려는 기업들 안에서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회사원들이 일은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원들이 월급으로 노름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요? 그거야 들은 바도 없겠지만,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감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런데 요즘 이 회사 종업원들이 맥주를 빼돌린다거나 뭐 지배인님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촛불을 입수했어요. 뭐요? 그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기린맥주 지배인 박두병입니다. 지배인님, 저 영업과장입니다. 박 과장. 무슨 일입니까? 저 혹시 우리 회사에 감사하러 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방에 와 계신데. 그놈 사기꾼입니다. 서울 경기도에 있는 적산기업만 돌아다니면서 감사라고 사기치고요. 돈 뜯어내는 놈이랍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조선맥주 영업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벌써 그 회사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요구사항 들어주지 마시고 그냥 버티기만 하세요. 그동안 제가 군성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 만나 뵙죠. 우리 회사는, 여봐, 혹시 내 방에 왔던 손님 언제 나간 줄 알아요? 방금 나가셨는데요? 방금?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지배인님.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더니 뛰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갖가지 모략과 중상으로 맥주 회사를 접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투서도 잇따랐다. 어떤 경우에는 두세 곳의 감사기관에서 동시에 나와 서로 감사를 하겠다고 다투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 당시 맥주 공장은 가장 유망한 기업체의 하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한편 1948년으로 들어서면서 미 군정청은 서서히 귀속재산 정리에 들어간다. 즉 귀속재산의 재산권을 새롭게 들어설 한국 정부에 넘길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정세 변화에 따라서 기린맥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일개 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회사에 있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일본식 명칭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인지도를 높여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미 소화 기린 맥주라면 맥주 맛이 어떻다라는 것까지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그 신제품이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화 기린이란 말은 무엇보다도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청산이 돼야 합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3년간이나 소화 기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온 건 모순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방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긴 한데. 에라이. 그러시죠 그럼. 해방도 됐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린 계속해서 헌 부대에 담아온 거 아닙니까? 바꾸시죠. 자, 그래서 그동안 직원들한테 이래저래 물어서 몇 가지 이름을 뽑아왔습니다. 벌써. 지배인님, 그럼
진작부터 그걸 추진해 오신 겁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 지배인님이 그러고도 남으실 뿐이지. 이렇게 해서 소화기린 맥주는 동양맥주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고 기린맥주라는 상표도 오비상표로 바뀌죠. 해방공간에서 귀속 산업체들 가운데 하나였던 한 맥주 회사의 탄생은 그랬습니다.